자, 유형 16의 필요 충분이 되도록 하는 상수 구하기. 일단 아까 전에 질문 받았던 거와 조금 연관성이 있는 그거네. 포함 관계. 아까 전에 질문 했잖아요. 일단 자연수 K네. 필요 조건이 하시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P가 있을 거고 Q가 있을 거고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포함 관계를 딱 가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P 쪽으로 한번 가볼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 그지? 근데 가장자리 부등호네. 그래서 X라는 것은 마이너스 5보다 이하 또는 X는 이렇게 되겠네. 3 이상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Q. 절대값이어서 K 나오는 거. 그러면 X-7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K보다 크고 그 다음에 K보다 작다. 그러면 X는 7-K 그 다음에 7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런데 K가 자연수라고 돼 있으니까 요 값은 무조건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이 사이값 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수직선을 쫙 그려보면 되겠지? 첫 번째 P 부분으로 가보자. 마이너스 5보다 이하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보다 이상이네. 이렇게 되고 얘가 P 집합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네, 그치? 그러면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다 요렇게 되는 얘가 여기에 들어가든지 여기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야 되겠지.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니? 왼쪽 오른쪽? 그치? 왜 얘가 플러스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플러스가 음수보다 작다 이거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 놈 때문에 요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요렇게 들어가서 얘가 Q. 그래서 7-K, 7 플러스 K 요렇게 나와야 되겠네. 그런데 작은 쪽에 구멍이 뚫려 있고 큰 게 색칠돼 있으니까 눈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먹는다. 큰 게 색칠돼 있으면 작은 거는 신경도 안 쓰고 눈이 붙어야 돼. 같아도 상관없어. 작은 거는 3을 뺐지만 큰 거는 3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작은 거에 색칠됐을 때만 좀 신경 쓰면 돼. 그래서 K라는 것은 뭐 이하? 4 이하. 그런데 자연수의 개수니까 1, 2, 3, 4 해서 4개가 되겠죠?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어디 아파? 좀 힘들면 얘기해. 제비리도 카페 갈 때 있니? 네이버 카페? 내가 카페 링크 보내줄 테니까 가입해. 우리 학원 카페가 있거든. 결석하면 이제 그쪽에다가 영상을 올릴 거니까 가입해가지고 들어. 재성이랑 정원이는 가입돼 있지? 안 됐어? 너도 한번 보내줘야 되는데. 아니 넌 오래 다녔잖아. 그때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 그래. 그 다음에 356번. 자,
요 방정식은 이 방정식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이 두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서로 같은 결과를 내야 된다는 뜻이. 다른 게 있으면 안 돼. 여기서 x는 뭐가 나오니? 2지. 그죠? 그러면 요 2차 방정식도 2 말고 다른 거를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근데 2차 방정식이 2라는 것만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그렇지. 그러면 요 식이 x-2의 완전 제곱은 0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야지만 2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그래서 a 값도 b 값도 전부 다 4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8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요거는 조금 간단한 문제였죠? 요거도 조금 잘 기억해놔. 1차 방정식에서 만족하는 해가 있는데 2차 방정식도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중근으로 가질 때에만 된다. 다른 해가 존재하면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356번까지 일단 했고 하나씩 건너뛰면서 가보지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많이 풀었어? 다 됐죠? 그 다음에 358번으로 가볼게. 이거 저번에 어디서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이거 집합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자, 일단 가보자. 나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살표. 그 다음에 not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살표와 반대 방향 이렇게 되겠네지. 그러면 연결을 시켰더니 우리는 이걸 찾아낼 수 있어. not R에서 not P로 가고 not P가 Q로 간다는 걸 알 수 있네, 그치? 그러면 집합으로 따지면 R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될 것이고 얘가 Q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네. 자, 그러면 R의 여집합. 그럼 R의 여집합이면 뭐가 되겠니?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치? 얘가 제일 작은 거니까 작은 거를 한쪽 기퉁이로 해야 되겠지. 뭐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요쪽 편에다가 B를 하면서 뭐보다 작다. 얘가 R의 여집합. 그 다음에 P의 여집합. 자, 요거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랑 3 이상 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잖아, 그치? 그럼 제외한 나머지는 뭐냐면 1 이하 그 다음에 0 이상 3 미만이 되겠네. 얘가 우리가 원하는 뭐다? P의 여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네, 그치? 그런데 저 색칠된 부분이 요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서 요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 0이 있고 3이 있으면서 여기는 색칠되고 요렇게 돼서 여기는 구멍 뚫리고 요게 뭐냐면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Q. Q라는 것을 그냥 가지고 오는 거잖아, 그치? A보다 이하 부분이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A가 여기 있으면서 는 붙이고 쭉 이 방향으로 나가네. 그럼 얘가 Q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관계를 찾아낼 수 있겠죠? 둘 다 구멍 뚫려 있으면 생각도 하지 말고 눈을 붙이고 큰 게 색칠돼 있으면 생각도 하지 말고 눈을 붙이고 그래서 B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 A의 최소값은 3 이렇게 되겠네지. 결국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4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네요. 됐니? 얘기합시다. 이런 조건 관계식을 가지고 뭘로 풀면 편할지, 그냥 그 명제를 그대로 가지고 하면 편할지, 아니면 뭐 아까 전처럼 대우를 가지고 하는 게 편할지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요거 유형이 조금 미지수가 들어가면서 범위나 다른 거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조금 쉽지 않은, 집합하고 항상 연관성이 있는 문제들이 되겠죠. 얘는 58번이니까 60번 쪽으로 넘어갑니다. 적고 있어. 누가 책에 색칠하래? 뭘 내요? 어이없네. 적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집합과 관련된, 좀 더 집합과 관련된 문제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B가 서로서이기 위한, 서로서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니? 벤 다이어그램을 따지면 이걸 의미하는 거네, 그치? 그러면 전체 집합 U니까 이렇게 되면서 집합에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이 참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는 소가 나오면 기억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 겹쳐지는 게 없을 때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했니? 어떤 여집합이 없는 것이 여집합이 있는 것에 포함되는 그림, 여집합이 없는 것이 여집합이 있는 것에 포함되는 그림, 이 네 개를 우리는 한 쌍으로 외워줘야 돼. 그래서 쟤도 답이고 그 다음에 요거도 답이고. 근데 여기서는 A 교집합 B, A가 아니죠? 공집합 파이가 되겠네. 그 다음에 A랑 B랑 합하면 A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거 두 개 합하면 어떤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없어. 그래서 그냥 A 합집합 B로밖에 표현을 못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 그래서 답은 기억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A 스텝에서 했던 필요 충분 조건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정말 힘들다 얘들아. 18번 유형부터 28번 유형까지가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어떤 또 다르면 또 다른 거는 뭐 대우에 의한 증명, 그 다음에 귀류법에 의한 증명, 좀 복잡하고 어려운 말들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줘야 돼. 그래서 쉽진 않단 말이야.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 가볼게. 조금 말들을 좀 적어야 되겠죠. 자,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 그래서 어떤 명제가 있대. 그럼 우리 그걸 증명을 하래.
그럼 어떤 이런 증명 과정에 의해서 증명을 해주란 뜻이야. 그런데 첫 번째 유형 18이 뭐냐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래. 아 그러면 우리는 원래는 P이면 Q이다 요게 명제야 그치? 그런데 이 명제 말 가지고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뭘 이용하냐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하는 거야. 결국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임을 보이면 얘가 참임을 보이면 결국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도 참이다라고 요걸 역으로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부분입니다. 생각해봐. 어떤 명제가 있대.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얘가 참이니 거짓이니? 제곱한 게 3의 배수면 그거는 3의 배수일까? 정확하게 알 수 있니 없니? 알 수는 있지. 그렇지만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하겠대. 그래서 한 줄씩 올라가 볼게. 자, 일단 여기 있는 요 명제 제곱한 것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래. 그럼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잖아, 그렇지? 그럼 부정을 하는 거야. 대우를 쓰는 거야, 대우. 아, 부정이 아니라 대우.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으로 왔죠? 그러면 가정을 부정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로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일단 대우에 의한 증명은 자, 대우의 증명 얘는 첫 번째 대우를 무조건 써놔야 돼. 이렇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증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대우가 참이네. 그래서 우리는 명제도 참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유형 18에다가 적어 놓읍시다. 유형 18에다가 이거 좀 적어 놓을래? 자, 이제 조금 복잡하고 조금 따분한 유형 두 개로 넘어온 거야. 쉽지 않으니까 네모칸 끼워넣기로 나왔을 때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과정은 아니지만 63번하고 64번처럼 그냥 단순하게 주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는 순서를 꼭 외워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단계를 밟아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단계가 되겠지. 일단 대우를 쓴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2단계가 돼. 이런 과정으로 증명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을 네모칸을 조금 위로 올려볼게. 다 올라가려나? 이 정도면 되겠지? 자, 됐네? 자, 일단 대우를 썼을 때 가정 부분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랬네? 3의 배수를 나타낼 때 뭐라고 표현하니? 재민아? 누가 샤프를 지우개나 꽂아놓으래? 정혁이가 하는 시라고 몇 번이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해, 초등학생하고. 3의 배수 뭐라고 표현하니? 내 뒤에 보지 말고 4의 배수를 어떻게 표현하니? 5의 배수를 어떻게 표현하니? 진짜 몰라? 알아 몰라? 아무도 몰라? 3의 배수면 3K, 4의 배수면 뭐 4K, 5의 배수면 5K 이렇게 하면 K에 뭘 집어넣든 3, 4, 5가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3의 배수까지를 생각하면 얘가 3K야. 3의 배수이다라고 하면. 근데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했네. 그럴 때 3K-2. 그러면 여기가 뭐겠니? 어? 그렇지. 3K-1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얘는 1, 나머지가 1인 놈. 1 집어넣으면 2, 나머지가 2인 놈. 얘는 나누어 떨어지는 게 배수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4의 배수 쪽이 나왔다? 그러면 4의 배수는 4K라고 놓고 4의 배수가 아닌 놈은 4K-1, 4K-2, 4K-3 이런 식으로 세 개를 해주면 얘는 4의 배수가 아닌 것들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걸 외워놔야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반은 3K-1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 하나에 대해서 보겠대. n이 3K-2일 때 n제곱은 여기서 생략된 게 있어. 요 부분에 요거의 제곱이니까 뭐니? 3K-2의 제곱이네. 그러면 얘는 9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되겠네. 그랬더니 우리는 어떤 3의 배수꼴로 나타내기 위해서 3으로 묶을 수 있는 거 묶어줘. 3으로 묶었더니 3K 제곱 3으로 묶었더니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몫은 1이고 나머지가 1 나오겠네. 그래서 이렇게 3 플러스 1, 4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네모칸이 뭐냐면 나가 되겠죠. 그래서 요 과정이 생략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요거는 생략되었다. 자, 요걸 하나 적어볼래? 천천히 같이 적으면서 가자. 증명은 계속 듣고 한 번에 적으려면 너무 적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같이 적도록 할게. 단원코 얘기하는데 지금부터가 서술형에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잘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네모칸으로 주어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근데 아예 증명하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i에서 3k-1을 썼네? 그러면 우리는 다시 1을 가져와서 3k-1일 대로 해야 되겠죠? 그럼 물론 여기에도 생략된 과정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n제곱이라는 것은 3k-1의 제곱이네. 그래서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네. 그러면 얘도 만약에 3으로 묶으면 얘는 3k 제곱 마이너스 2k로 묶이고 그 다음에 1이 남네. 항상 뒤에 남는 숫자는 요거 앞에 거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4를. 그러면 결국 다가 뭐겠니? 요게 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딱 적어놓고. 못 견디겠으면 얘기해. 나중에 영상으로 들어도 돼. 너무 힘들면. 보통 학생들 그렇게 많이 해. 아무것도 안 돼. 자, 그럼 봐봐. 3의 배수가 이거 말이지. 3의 배수가 아닌 것들을 두 종류가 있었는데 그걸 가져왔어. 그거를 제곱해봤대. 그랬더니
나머지가 다 뭘로 남았니? 나머지가 1인 자연수가 되므로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가 증명이 됐죠? 그래서 대우가 뭐라고?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겠네. 됐죠? 그래서 밑에 있는 값들을 찾아내시오. 모의고사도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네모칸 끼워넣기로 나오면 진짜 좋다고. 그런데 364번 한번 볼래? 또는 363번을 보면 그냥 마구잡이로 주어져 놓고 증명하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일일이 이 말들을 다 써야 돼. 그래서 뭔가 빠지는 토시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적는 연습을 해볼게 한번. 자, 좀 비슷한 유형이야. 좀 더 쉬운 거야. 우리가 보통 짝수면 2K잖아, 그치? 짝수가 아니라고 하면은 뭘로 놔야 되겠니? K 마이너스 그렇지. 우리 아까 4K였을 때 4K-1, 4K-2, 4K-3이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3K였으면 3K-1, 3K-2였잖아, 그치? 그럼 2K는 2K-1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2의 배수가 아닌 것은 한 종류, 3의 배수가 아닌 건 두 종류, 4의 배수가 아닌 건 세 종류. 숫자보다 하나 작은 종류가 나오는 거야. 이거를 잘 생각해놔야 돼.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를 요 괄호 1, 2를 안 하고 증명하시오가 나올 거거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1, 2를 생략하고 그냥 적어볼게. 주어진 영재의 대우는 이렇게 같이 적어. 물론 아까 재빈이가 얘기한 대로 짝수의 반대로 홀수니까 홀수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대우는 이렇게 되겠죠? n이 홀수이면 n 제곱도 홀수이다. 자, 그러면 홀수를 대표적으로 하는 얘는 뭐냐면 n이 2k-1 해놓고 여기다가 k에다가 아무거나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래서 k는 자연수. 요거를 딱 붙여야 돼. 요거 하나 붙여놓고. 그러면 출발, 가정에 대해서 지금 해줬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결론에 대해서 봐줘야 돼. 그래서 n제곱을 하는 거야. 2k-1을 제곱한다. 그랬더니 얘는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네. 아, 그러면 우리는 뭘로 묶어야 된다? 2로 묶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2로 묶으면 2k제곱 마이너스 2k까지만 묶고 플러스 1이래. 그러면 얘가 어떤 숫자가 나오든지 2가 곱해지면 여기까지는 뭐냐면 짝수가 돼. 그런데 그 짝수에서 1이 더해지면 얘는 홀수가 돼. 아, 그래서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라는 것을 우리는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이 말을 적어줘야 돼. 따라서 결론을 내려줘야 돼. 국어해봤죠? 주어진 명제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결론을 꼭 적어줘야 돼. 첫 번째 대우 했죠? 그 다음에 증명하는 과정 했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 자, 요 세 가지 과정이 꼭 있어야지만 대우에 의한 증명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거 몇 시였지? 12시. 그치. 3시 반에 가는 거지? 네. 그치. 자, 그 다음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자, 귀류법에도 한 가지 적어놓읍시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귀류법이라는 것은 무엇냐면 대우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첫 번째 결론을 부정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증명 과정에 의해서 블라블라해서 뭘 찾아내야 되면 가정의 모순됨을 가정이 모순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대우에 의한 증명하고 기류법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대우에 의한 증명은 첫 번째, 자 명제가 P이면 Q이다잖아, 그지? 그럼 대우에 의한 증명은 not Q이면 not P이다를 먼저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한대. not Q를 가지고 일단 했대. 그래서 어떤 증명 과정을 거쳐서 가정의 모순 not P라는 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 근데 말이 너무 어려워 이건 생각보다. 처음부터 이렇게 써놓고 두 번째 증명을 하느냐. 그 다음에 결론만 부정해서 어떤 증명 과정에 의해서 가정이 not P가 나오는 것을 만들어주느냐.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 그래서 좀 잘 차이를 바로 옆에 있으니까 대우에 대한 증명하고 기류법하고 이 써놓은 걸 잘 봐줘야 돼. 처음부터 다 쓰진 않아. 그럼 잘 봐. 요거도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걸로 한번 가볼까? 제일 어려운 명제 부분입니다. 지금 하는 게. 자, 이거 보자. 자, 일단 A, B가 정수래. 참임을 귀류법을 통해서 가시오래. 자, 그러면 보자. 2차 방정식 이거가 정수인 해를 가지면 얘가 P야. 그 다음에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얘가 Q야. 근데 기류법으로 하라 했으니까 첫 번째가 뭐니? 결론을 부정해야 되지. 그래서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요거의 부정은 뭐니? A, B 중 적어도 하나의 짝수이다의 부정은? 응?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의 부정은?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어? A는 짝수가. 어? A는 짝수가. 거기서 뭘 말 하나 토시를 더 붙여야 돼. 어? 모두. 그렇지. 그래. 그러면 요거는 그냥 순서를 나타내기 위한 거야. 빨간 거는. 그래서 우리가 적어야 되는 거 같이 한번 적자. A, B가 모두 홀수라 가정하자.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하는 과정이 조금 다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어떤 증명 과정에 의해서 세 번째 가정의 모순됨을 이끌어내야 돼. 근데 서술형에서는 이 말들을 쓰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초록색을 써야 되는 거야. 자, 어떤 증명을 중간에 할 거냐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0의 정수해를 m이라고 하자. 그러면 요식은 m제곱 플러스 am 그 다음에 은 b 이렇게 나오겠네. 우리 잘 봐야 돼. 근데 정수 중에는 짝수도 있고 홀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m이 홀수라고 생각해보자. 홀수의 제곱은 뭐니? 홀수지. 플러스 홀수 곱하기 홀수니까 얘도 홀수지. 근데 우변도 홀수지. 이거 성립하니? 아니요. 안 하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m이 짝수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짝수의 제곱은 짝수가 되겠죠? 플러스 홀수 곱하기 짝수니까 얘도 짝수가 돼. 근데 우변은 홀수야. 얘가 성립하니? 안 하지. 아, 그러고 봤더니 모두 홀수라고 가정하면 얘가 정수해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니? 모순이 되는 거지. 정수해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아, 그래서 따라서 결론을 내자. 따라서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0이 정수해를 가진다의 모순이다. 그래서 마지막 1, 2에 의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자, 결론을 부정해서 뭐 했더니 가정이 안 나왔어. 그래서 결국 그거의 부정인 다시 원래 있는 결론 요 놈이다 라고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게 귀류법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됐죠? 뭘 이해돼? 한 문제 풀었는데 이해되는 것이 야, 이거 애들이 매번 해도 이게 대우에 의한 증명이냐 얘가 귀류법이냐 솔직히 쉽지 않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그런데 반드시 얘기할게. 귀류법이나 대우에 의한 증명 네모칸이면은 교과서에 없는 게 나와. 네모칸 끼워넣기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서술하는 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똑같은 문제를 달달 외워줘야 될 때가 있어. 그때 나중에 책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와, 뭐 유형을 해도 끝이 없네. 자, 그 다음 개념 설명까지 간략히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 마지막 타임. 자, 그 다음 유형이 뭐냐면
이제 증명들은 끝이 날 것 같았지만, 자,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절대부등식이 뭐라고 했니? 와, 내가 식, 등식, 부등식, 뭐 했었지 않니? 어느 정도? 하셨니 안 했니? 식은 뭘로 나뉜다고 했니? 이거 안 해줬나 너 이거는? 진짜? 이걸 안 하고 여기를 넘어갔단 말이야? 내가 어디 말했어? 이거 최근에 했는데?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어. 등식은 어떤 식과 어떤 식으로 나눠지니?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의미 있는 등식. 또 그렇지. x의 값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방정식. 그러면 이 항등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나오는 부등식,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거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절대 부등식. 그러면 방정식처럼 x의 값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부등식이야. 그거를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조건 부등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거를 좀 분류를 A 스텝 쪽에 저 위에 적어놓을까? A 스텝 쪽에 해도 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좀 적어놔봐. 와, 이거를 너희 반에서 안 해줬구나. 안 해주고 몰라?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항등식과 같은 개념은 절대부등식, 방정식과 같은 개념은 조건부등식. 그러나 조건부등식은 그냥 부등식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항상 해오던 게 조건부등식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반적인 식에서는 대소비교 할 때 차를 가지고 이용합니다. 빼서 예를 들어서 a-b가 0보다 a가 b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버리는 거야. 근데 a-b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얘는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인 식에서는 그냥 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값이 있거나 루트가 있으면 제곱의 차, 요거를 조금 기억해놔야 돼. 제일 어려운 게 우리는 항상 절대값과 루트가 있는 게 힘들어. 우리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할 때도 절대값 있으면 뭐 집어넣을 때 성립하지 헷갈렸잖아, 그지? 부등식 할 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유형 20부터 해서 쭉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수원으로 넘어갈게. 잠깐 쉬었다가.